동백숲으로 유명한 남도 끝 산골 마을. 그곳에 찻길마저 끊긴 외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비판의 집입니다. 물 길르러 갑시다. 아, 지금 저희가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수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샘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공짜로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거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이 건강한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거름망에다가 걸러서 이렇게 먹거든요. 이 샘물은 집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샘물을 떠서 수돗물 대신 이용합니다. 샤. 우리 비판은 좋겠네. 자. 비판이네. 뭐 마실 물? 샘물. 샘물? 이제 옛날 조상들이 물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물독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그러면 이제 항아리가 물을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른 다음에 바로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냅두면 위에 맑은 물이 나오니까 맑은 물만 떠먹고. 셰프 선생님, 맛있는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해봅시다.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 아니야? 완전 곰탱이 같은데? 곰탱이? 굴러다니겠는데? 요리를 시작하기 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불을 지펴야 합니다. 보일러 대신 아궁이를, 가스레인지 대신 화덕을 쓰기 때문입니다. 화덕은 불이 붙기까지 2시간쯤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자연에서 직접 구해 쓴다는 뿌듯함이 큽니다. 비판의 유일한 전자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SNS 친구가 1,650명이 넘습니다. 아니 그게 1인당 덕분에 산속에서도 세상과 충분히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밭에 나갔다. 이씨.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USB 잭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 켜지죠. 케이블이 연결되었습니다. 얘는 태양광으로 한나절 충전을 하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시 한나절 정도 유지됩니다. 데워서 만든 거고. 물론 해가 나지 않을 때는 충전이 잘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확인하는 데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장님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전기 놔주시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생태적으로 전기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예 여기 막 놓고 싶은데 뭐 지금은 좀 그렇죠 막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이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춤춰.
여기밖에 안 나가? 사실 결혼식을 올릴 때만 해도 지금의 이런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연애를 한 두 사람. 환경이나 여성 문제 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귀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한편으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걸 아예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최소화해서 쓰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예 이제 전기를 이제 안 쓰자라고까지 나왔던 것 같고 되게 편리해요. 신생아 울음소리가 끊겼던 산골 마을에 거의 10년 만에 태어난 아기가 비파입니다. 어르신들은 발걸음을 그냥 떼지 못합니다. 안 보는 사람? 아니 병원에 갔다 와. 병원에? 네. 어디 아파서? 다리가 붓겨서 그러니까. 살갑고 반듯하다며 부부를 반기는 이웃들은 궁금함과 걱정이 반반입니다. 집에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한대. 저걸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 불도 없지, 전기도 없지. 불때가 가공에 밥해 먹는다더라고. 그거는 원시인들이 사는 거지. 요새 세상 사람은 안 살잖아. 근데 진짜 어떻게 산가면 물어나 보시오, 당신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들 직업을 모르겠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 그 많은 걸 대비해 갖고 왔기는 왔지만은 이제 그런 거 좀 우리로서는 이제 궁금해. 면 기저귀로 아이를 키우면서 세탁기도 안 쓰는 비파 엄마 페달. 빨랫감이 생기니 집 앞 냇가로 나갑니다. 내가 할게. 스트레스겠다. 비파야 엄마한테 잠깐 가 있어봐. 빨래 좀 할게. 빨래는 또 타오르 세탁기가 아주 성능이 좋지. 요게 소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병에 담아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친환경 자연세제인 소다가 빨래를 도와줍니다. 화학세제로 세탁기에 돌릴 때보다 힘들고 귀찮지만 어린 딸 비파와 그 자식들까지 이 자연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노력이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울 세탁기는 탈수 기능이 별로 안 좋아. 탈수 기능이 안 좋아서 탈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물 좀 있어도 좀 꾹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떠가지고 넣으면 되지 뭐. 아니야, 괜찮아. 아니 겨울에는 얼어버린단 말이야. 내 손목이 더 소중하지. 그럼. 밥 짓는 시간이 되면 부부는 항상 집 앞에 작은 텃밭을 찾습니다. 여기서 식자재를 자급자족합니다. 오, 잘 컸다. 우리 농사 잘 졌네. 무시래기 이렇게 말려가지고 오늘은 무청을 따다가 시래기를 말려볼 생각입니다. 둘이서
아직도 막 좌충우돌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참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그냥 사 먹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수확했네라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1년 농사 많이 지었네. 자식 농사도 짓고. 이날 오후 남편이 숲으로 나섭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던 경제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숲에 가가지고 식 넝쿨 좀 채취할 생각이에요. 조금 험한데 조심히 따라오십시오. 칡 덩쿨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칡이거든요.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바구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샤! 뛰어라! 이렇게 산에서 구한 채집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필요한 돈을 법니다. 서울에 살면 누구나 다 응당해야 되는 그런 취직 걱정, 그다음에 뭐 집을 어떻게 사야 되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손재주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막 뭘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욕구가 올라오고 하면 보통 반나절이면 2개 정도 만들 양을 구하는데 오늘은 신통치 않습니다. 네. 이쪽에 칡이 많이 없네. 왜? 그때 너무 많이 다 했나? 옷 되게 많이 찢어졌는데 괜찮아요? 일상이 늘 찢어. 일을 거치니까. 곰돌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줄까? 부부는 칡넝쿨 대신 억새로 빗자루를 만들어 봅니다.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뭐 한 2시간? 네, 채취가 다 된 상태에서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만드는 것만 하면 2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장터에 내다 팝니다. 재료비가 안 드니 가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결하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 한 2만 원에 팔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아, 저한테 가장 혹독한 사람은 페달이에요. 항상 가격을 깎아. 12,000원. 무조건 막 비싸대. 비싸. 아유. 그 사람들은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거를 우리가 대신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물론 하월의 노동력은 100만 원도 아깝지 않지. 그래, 고마워. 그렇게. 그건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꼭 돈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페달만 이뻐해주면 되지 뭐, 그지? 오고 이쁘다. 오고 그 속에 이거 들어가 있어.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도 돈이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니까. 모르니까. 왜냐면 전기세가 없고 수도세 없고 가스비가 없고 다 이제 물론 노동으로 이제 뭐 해야겠죠. 산에 가서 다 나무를 공짜로 얻어오고 그러니까 딱 돈 필요한 건 그 정도? 그래, 30만 원. 네, 30만 원. 조금만 더 써봐.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이면은 애 둘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나을까? 도시에서 일상의 욕망을 채우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숲에 들어오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몸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욕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숲에서는 돈에 대한 통념을 버릴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남편 하얼이 수저를 예전 깎기 같으면은, 시작합니다. 아, 이거 절대 안 써. 나 이 역시 경제 활동의 하나지만 그 목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깎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내려오자마자 깎았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막 너무 잘 못 깎고 이제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막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나무를 좀 한번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온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좀 역할을 내가 이번 생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소명인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자연과 함께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지 이 수저를 쓰는 이들이 느낄 수 있기를 그는 소망합니다. 사과가 얼어붙었네요. 네, 여기가 음지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판에도 자동차는 한 대 있습니다. 20만 킬로를 뛴 20년 된 중고차입니다. 저희는 뭐 수도승도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만나고 좀 더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차를 샀어요. 사실 한 달 30만 원의 생활비 중 절반은 이 차의 기름값입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비파를 데리고 멀리 갈 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비판회가 무려 6시간을 달려온 곳은 서울에서 열린 도시형 장터입니다. 자연농부와 요리사, 장인들이 자신이 농사짓고 만든 것들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사고 팝니다. 비판에도 억새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한잔 하실래요? 뭐예요 이게? 이거는 뭐지고? 자연산 수제 먹거리를 파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페다 이거 먹어봐요. 모주. 빨리 너무 가고 싶대 거기. 놀러와 놀러와. 너 왜 이렇게 많이 컸었고 나랑 키가 귀농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의 SNS는 꽤 인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려고요? 저 지금 괴산 쪽을 이제 알아봐서 아마 빠르면은 다음 주쯤 정해져서 이제 마을로 하나 들어가요. 좋다. 저도 부들방에 시골 화장실도 없고 그냥 자연 출산 얘기 들으러 다음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예쁜 아가씨. 아줌마예요. 비파랑 같이 맛있게 먹어요. 모두 농사를 짓다 보니 부부의 생활 방식을 응원하는 마음들이 큽니다. 그 덕에 선물도 쇄도합니다. 얼마나 벌었어? 오늘 빵원. 왜 어떠다 빵원으로 받았어요? 아니 팔아야 되는데 하는 건 뒷전이고 다 뭘 갖다 드시니까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냥 다 드리고 사다 받고 우와! 안 한다고. 곰치장아찌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먹고 있는 사과도 받고 책도 주셨어요. 책도 주시고 도전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사시는 부분이 많으셔서 나도 좀 더 친화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세상의 경제 상식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이 풍요로운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은 비판의 가족. 그들의 바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스치고 있어 다행입니다. 비가 오는 산초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휴일입니다. 비 오면은 그냥 쉬는데 비 올 때 되게 집에서 조용히 차 마시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그러면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안녕. 이모 왔어요. 안녕. 삼촌도 꼭. 아, 고맙습니다. 이날은 아랫마을 꽂잖아. 친구네와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비판회를 보고 귀촌을 결심한 부부입니다. 나무는 있어요? 나무 갖다 줄까요? 숲속에서 비 오는 날은 다 같이 만난 요리 해먹는 게 큰 재미입니다. 지금 카스테라 만들려고 해서 다 만들고 틀에 넣고 아궁이에 굽기만 합니다. 이런 날 아궁이는 오븐으로 변신합니다. 오늘 메인 요리는 햅쌀밥. 논 300평에서 2가마니. 식구끼리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 첫 시식입니다. 요리 재료는 아침에 텃밭에서 따다 놨습니다. 당근부터 양파, 감, 무까지 모두 직접 기른 유기농 먹거리입니다. 이 와중에 남편 하얼은 자급자족 4년 만에 터득한 생활력의 신공을 발휘합니다. 금방 만들어달라고 지금 고객님께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네. 금방 만들어요.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나 젓가락을 언제 받을 수 있어?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 아니 다 완성했어요. 오, 나이스.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짜자자잔짠. 벼수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별을 새겨놨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평상시에도 예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시골살이가 되게 밋밋할 수도 있는데 자연물로 최대한 이렇게 우리는 호사를 누려보자라는 마음가짐. 야,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밤에 진짜. 좋은 사람과의 맛있고 건강한 한 끼. 이 소박한 행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숲이 준 선물입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항상 즐거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건물이 막 미친 듯이 들어가. 그래도 몰라. 와, 여기도 많다. 이제 비파 씻길 건데 그래도 이런 꽃이나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집 한켠에 있는 욕탕에는 군불떼기가 한참입니다. 아끼지 말고 우리 밥. 아내가 비파를 가졌을 때 남편은 아궁이에 커다란 가마솥을 놓아 이 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겨우 잘 나자. 저 목욕하고. 안에 또? 들어가요. 좋겠다.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좋아. 아, 향이 난다. 알았어. 향 나요? 이빨. 자, 씻어보자. 3월 시원해. 아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좋아. 나도 들어가고 싶어. 정말 좋다. 아이고. 풀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몸을 담그는 탕은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며 누리는 가장 큰 호사입니다. 목욕 하나를 하더라도 꽃잎으로 소소한 멋을 부리고 그것을 즐기는 가족. 부족해서 더 행복한 숲속의 일상입니다. 비퍼만 잘 잤어? 응, 잘 잤어. 방이 따끈했지? 어제 불 엄청 났다는 거. 작년에 가고 1년 만인 것 같아.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릅니다. 가보자. 그게 있을까? 싶었는데 해마다 신년이면 빠지지 않고 해온 감사 인사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15년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없었어요? 많았어? 2015년에 섭섭한 거 있으면 더 잊어버려요. 2016년에도 섭섭할 건데? 그만 좀 섭섭하시오. 뭐 이렇게 섭섭한 게 많어. 하울은 나한테 섭섭한 거 없었어? 섭섭한 거 많지. 그래. 서로 섭섭하게 사는 거야. 그래? 원래 부부는 섭섭하지 않으면 남남이야. 그래? 비판의 가족이 찾아가는 곳은 울창한 동백숲 속의 비자나무. 부부의 마음속에서 이 숲의 어른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무입니다. 나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숲에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시고 이 세상에 좋은 향기를 널리 퍼뜨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울은 늘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고 나무 같은 사람이 저는 바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나무에 흔들리듯이 같이 서로 조화롭게 살고 싶고 비판은 물 하면 되겠다. 물 같은 존재? 물은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기가 담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잘 자기가 자기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호수 같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고 이뻐라. 다음에 또 만나요. 내년에 또 만나요. 도시가 만들어낸 환경 문제는 자연을 외면한 소비가 너무 과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 과한 현대 문명과 자연의 타협점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지 숲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 부부가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 삶이 아닌 것 같아. 괴로워. 근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도
죽지 않아요. 아, 나 쟤네는 쟤네니까 우리는 우리고 그렇게는 보지 않고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그마한 거라도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조그만 실천들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